지난 시간에 무자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무토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무토가 가지고 있는 성정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 무토는 어때요? 튼튼하죠. 그래서 견고하다. 그래서 무게 있는 큰 산, 이런 물상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토는 견고하고 무게가 있는 큰 산이다. 그래서 상야의 땅으로 심고 거두는 특성으로, 그다음에 초목이 무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무토다 그랬어요. 쉼없이 자란 후에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토는 마음이 넓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춘하에 봄, 여름에 출생하고 지기가 윤습하면 만물에 생장하는데 최고의 일주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저열하면 뜨겁고 토기가 좋아하면, 그러니까는 건조하면, 그런 얘기죠. 만물의 생장이 시들어서 어렵게 되는 것이 무토다. 그러니까는 무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습해야 된다. 그렇죠. 기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가을이나 겨울에 생하고 습하면 만물이 부패가 되지만, 천간에 화기가 있으면 균형이다. 그래서 습한 것을 어떻게 해준다? 말려주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귀한 명이다, 이런 얘기죠. 비서나 참모를 채용할 때는 무토일조, 무토를 사주에 무토가 있는 비서나 참모를 채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인체로서는 무토는 위장이나 또는 근육 또는 입 또는 옆구리, 허리, 비장, 피부, 췌장,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토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무토가 상징하는 건 하늘에는 노을, 병화가 있고 땅에는 태산, 무토가 있다. 그래서 언덕, 그다음에 강토이다, 이런 얘기죠. 제방이나 성과 또는 과묵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과 축적이, 그다음에 고집이 강한 것도 무토의 특징이죠. 강인함과 투정의 신이고 산의 질 좋은 양토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또한 이 무토는 토일주는 어때요? 토일주는 일단 신용이 생명이죠. 토일주는 신용이 좋다는 거죠. 특히 무토일주는 신앙이 독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비만 체질이 많다. 그 다음에 묵은 소리 잘한다. 지나간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후덕하고 털털한 것도 무토의 성정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대되더라도 그 반대 의견을 잘 수용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데 인색함이 없다. 그러니까 남의 의견도 잘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동화하는 동화력이 있고 중화된 중심의 성정으로 중재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성실하고 신용을 중시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죠. 높은 산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듯이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사물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뛰어난 안목과 그다음에 사물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토는 안목과 관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회사나 이런 어떤 조직에 있어서 충성심과 책임감이 강한 것이 무토일주의 큰 성정이다, 큰 좋은 점이다,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신의가 좋다 그랬어요. 신의를 버리지 않고 또 의지가 강하고 또 굳센 것이 무토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심이 돈독한 것도 무토일주죠. 포용력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것이 무토도 역시 무토다, 이런 얘기죠. 세월은 바뀌어도 산은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묵은 소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애가 어른 소리를 하듯 이런 무토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묵은 소리를 잘한다. 애가 어른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어른 소리를 한다. 그래서 무토는 또한 남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성과 예의가 바른 것도 무토의 하나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목의 극이 심하면, 관의 극이 심하면 흙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많으면 흙을 다 파헤쳐 버리죠. 그래서
간교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수가 왕하면 돈 걱정하거나 그 다음에 생활 걱정에 마음이 답답한 일주가 무토 일주다. 그래서 적막한 환경이 되는 거죠. 토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진흙탕이 되죠. 뻘탕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적막한 환경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무토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태산처럼 일단 튼튼하다. 그리고 변함없다. 생각이 깊다 하는 것이 무토의 장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한다. 언행이 일치하는 것도 무토의 장점이죠. 온화하고 중후하고 성격이 원만한 것이 무토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성실하고 도량도 넓고 담대하고 반대 의견도 잘 수용하는 것 또한 무토의 장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일단 인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무토 일주다 이런 얘기죠. 중화된 성격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잘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것이 무토의 큰 장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관찰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을 파악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 역시 무토죠. 높은 안목과 관찰 능력을 조직에 잘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토 일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충성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신의를 버리지 않고 의지가 강한 것 또한 무토 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심 또한 돈독하고 포용력도 있는 것이 무토 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월이 바뀌어도 산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죠. 지리산이 어디 갑니까? 그렇죠? 누가 떨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세월이 바뀌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지난 이야기를 잘한다 이런 걸 우리는 묵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무토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일단 토가 중화를 이루면 포용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토가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토가 중화를 이루면 너무나 과목이 지나쳐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중화가 깨졌을 때 무뚝뚝하고 또 우표정한 인상으로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또한 중화를 잃게 되면 무토의 단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인정 없고 소신이 없는 모습도 무토가 중화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대범한 성정이긴 하지만 태가하면 너무 많으면 편협돼서 자신을 너무 믿게 된다 하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일단 무토는 듬직한 산이죠.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황소고집, 아집, 독성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사리 판단이 현명하지 못해서 의견 충돌이 잦은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가 불긋되면 신의가 없고 인색해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잘 놀래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기도 하죠. 강한 고정관념과 그다음에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한 무토의 단점을 보게 되면 생각은 많고 행동은 느리고 지체함이 많은 것도 무토의 단점의 하나에 해당하죠. 기회를 잘 놓치고 작은 일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기회를 잘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토가 만약에 흉신인 경우에는 포용력이 없고 깡패 같은 기질을 보이는 것도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과묵하고 좀 조용하고 성질이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유부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유부단해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의 줏대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 것이 무토의 단점이다. 그래서 무토는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되는가? 무토의 건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토가 신약하면 즉 수 또는 목, 수는 뭐예요? 재죠. 토에 대해서는 수죠. 토국수 아니까 그렇죠. 물이 너무 많으면은 흙이 어떻게 돼요? 질퍽해지죠. 또
목이 너무 많으면 토의 기운을 다 어떻게 해요? 극하게 되죠. 그렇죠? 목국타니까. 그래서 수목이 왕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소화기 계통이 약하다. 여자는 겨울에 태어나면, 봄철에 태어나면 자궁이 냉한 것이 무토의 건강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무토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또는 토건업 또는 군인, 살림업, 영농 또는 운동선수나 학업은 문과가 좋고 여관업이나 골동품, 도자기, 관광산업에 인연이 많은 것이 무토일주이다. 부식갑자 모일주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는 갑자을주병인 정화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 몇 번째? 55번째, 55번째에 해당하는 일주가 무오일주이다. 그래서 무토는 큰 산, 그렇죠? 큰 산, 경관산이죠. 오는 뭐예요? 오는 말이죠. 말, 좌오, 묘유에서 왕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말은 달리기 때문에 역마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무오일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마와, 그 다음에 오화의 탕화살, 그 다음에 양인에 해당하죠. 양인으로, 그 다음에 효신살, 이런 양인살이나 효신살, 이런 도화살, 이런 살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신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일단 무오일주는 양인과 효신살, 그 다음에 도화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고집은 뭐다? 황소고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일제 양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할 때,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꼭꼭 찔러가면서 말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누가? 무오일주가 그렇다. 그래서 무토가 지지에 오화를 깔았을 경우에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지지에 오화를 깔 수 있는 글자는 5개의 글자가 있죠. 그래서 갑오, 그 다음에 병오, 또 모오, 그 다음에 경오, 인오 이렇게 있는데, 간목이 오화를 깔면 사지에 해당하고, 병화가 또는 무토는 화토동법에서 같이 시분성을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제왕지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오화를 깔았을 때는 목욕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임수가 오화를 깔았을 경우는 태지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 옷 속에는 지장간이 뭐가 암장이 되어 있느냐면 병화와 기토와 정화가 암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병화는 화생토하니까 나를 생하는 자 인수여,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옷 속에는 병화와 정화가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한꺼번에 다 같이 입는 것이 무오일주이죠. 기토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제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이 오는 뭐에 해당한다? 동물의 말에 해당하죠. 말에 해당한다. 말은 일단 역마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오를 나타내는 정오의 태양이다. 큰 산에 써있는 정오의 태양, 한낮의 태양을 연상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의 이미지는, 말은 어때요? 박력 있죠. 박력 있고 생동감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밖으로 봐서는 말은 싱싱한 생동감, 그 다음에 뛰어난 순발력, 탄력 있는 근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친 숨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오일주들은 그런 외모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황량한 벌판을 달리는 말, 무오일주는 황량한 벌판을 달리는 말인가 어떻겠어요? 외롭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워낙 강인하기 때문에 남한테 고개 숙이지 못하는 그런 외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오일주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오일주의 직업은 법관이나 군인 또는 경찰, 관서, 그리고 교육계, 의학업, 문화 또는 정보기술과 그 다음에 종교계 또는 의학업에 인연이 있는 일주가 무오일주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오일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고집 있고, 그 다음에 자만심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상천하, 자기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직갈 정도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것이 큰 결함이다. 누가? 무오일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 재주는 많다. 재주는 10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상당히 성질이 급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직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성질이 급한 것이 무오일주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할 줄 모르니까 속으로 엉큼한 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오일주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꼼꼼하고 글씨나 그림 등의 소질이 있긴 있지만 게으름을 부릴 때도 많은 것이 무오일주이다. 부모 형제 떠나서 객지 생활을 많이 하고 고독한 팔자. 왜? 오화가 뭐라고 했어요? 영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독한 팔자가 무오일주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보기에는 그럴듯한 용모를 가지고 있지만 실속이 없다. 그 자신 속으로 고통이 많다. 그래서 주색이나 색정 또는 바람을 피우기도 하는 것이 무오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이 무오일주는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한 여자와 깊이 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는다.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그 실증을 빨리 느끼는 일주가 무오일주다 이런 얘기죠. 성격이 급하고 매우 어떻다? 분주하다. 독불장군격으로 독선적이고 이기심도 강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것이 무오일주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제에 양의를 깔았다고 그랬죠. 일제에 양의를 까는 사람들은 좀 잔인하긴 하죠. 한 칸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집 있고 자만심과 반항심이 강해서 안화 무인형이다. 아까 천상천하 유아독전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낮춰보기 때문에 지구력도 부족한 것이 무오일주의 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하다가도 끝까지 가서 깨버리는. 왜? 무토 밑에 진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 먹은 토, 물 먹은 흙이니까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도 사업의 성사가 잘 되다가도 끝에 가서 잘 안 되는 그런 깨버리는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오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수기가 부족해서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느냐? 금전적으로 매우 인색하다. 그래서 공짜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남자는 인색하고 여자는 해프하다. 남자는 인색하고 여자는 해픈 일주가 무오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화토가 중탁이 되면 중탁되면 신앙과 긴밀한 그런 성정을 갖는 것이 무오일주이다. 무오일주의 그럼 남자는 어떤가? 무오일주의 남자는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 일단 남자 여자 모두 미남과 미녀를 만날 인연이 많지만 부부궁이 뭐예요? 탕화살이 있죠. 부부궁에 탕화살이 있기 때문에 불길한 것이 무오일주의 배우자죠. 일반적으로 양이는 기술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제에 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이동과 그 다음에 변동이 잦은 것도 무오일주다. 성격이 조급하고 그 다음에 욕심이 대단히 많은 것도 무오일주다. 고집과 자만심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무오일주다. 인색하기도 하고 또 돈복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돈복이 있어서 돈이 있다면 낭비가 심한 일주가 무오일주다 이런 이야기죠. 무오일주의 남자는 관직을 만약에 갖는다면 법관이나 경찰, 공무원, 군인 등의 종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학업이나 또 글씨를 쓰는 사회나 또는 교통부 등의 무오일주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합격이면 유흥업이나 또는 음식으로 관련된 업체에 종사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운수, 섬유, 그다음에 관광, 문부, 기계 또는 부동산 등에 많이 진출하는 일주가 무오일주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무오일생은 일반적으로 어려서 잔병을 많이 앓는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거의 없는 팔자가 무오일주이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연애, 월에, 시에 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일주 하나만을 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는 본인이나 또는 모친이 종교나 신앙에 깊은 인연이 있다. 부인궁이 배우자궁이 밖에서 이별이 있고 늙어서 만원하거나 또는 나이 차이가 많은 여자와 인연이 있고, 만약에 시가 해시생이나 또는 계시생 또는 인시생 또는 천간에 갑생이 있으면, 갑생의 경우에는 조금 길하다 이런 얘기죠. 색정을 밝히는 편이고 너무 많이 밝히면 말년에 하천을 못 쓰는 건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느 일주든지 간에 젊어서 너무 많이 있으면 하체가 부실해지겠죠. 이 무오일주에 여자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여자는 일단 여자가 양인을 깔고 있죠. 양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어때? 남자 같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도 대단하다. 그래서 일단 여자가 뭐 그러면 물론 요즘은 뭐 모계 사회로 가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니까 뭐 이런 게 별로 그렇게 큰 뭐 흉은 아니지만, 여자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는 것이 무오일주의 누구? 여자다. 그렇죠? 말이 능숙하다. 언변이 능숙하고 수단이 능수능란해서 사회활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자 경찰이나 그 다음에 여자 군인 또는 약사나 의사, 보험회사, 청와교환원 또는 안내원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내심으로 속으로 도둑심보도 있는 것이 무오일주다. 남편궁이 불리하면 혼자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것이 무오일주 여자다 이런 얘기죠. 성욕이 강해서 혼자 살기 어렵다. 그런데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무오일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조열되지 않고, 그다음에 갑인시의 경우에는 상당한 지위의 귀부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가 갑인시면 굉장히 좋다. 아까 뭐 해시생 뭐 이런 경우 아까 얘기를 들었었죠. 네, 일단 무오일주의 갑인시는 귀부인의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대부분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무오일주고,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그런 일주가 무오일주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무오일주에 대해서